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비오는 토요일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내일 그 도곡동 샤론코치 연구소에서 팀 컨설팅이 있어요. 15명 마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0시부터 모여서 한 분 한 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 거의 4시 가깝게 끝나요. 3시에서 4시 사이 완전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럼 정말 집에 와서 아파서 끙끙거리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주말에 남편하고 데이트하는데 오늘은 안 나가고 컨디션 조절하려고 지금 누워있고, 점심도 저희 2층 미타니아에서 가볍게 먹고 이제 뭉개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뭐 중간중간 뭐 홍보 이미지도 만들고 또 뭐 하나 뭐 슈폼도 만들고 이러기도 했지만, 세상에 저는 또 주말에 이렇게 지겨울 줄은 몰랐네요. 보통은 남편이랑 점심 식사 겸 드라이브 나가요. 그리고 드라이브 하고 점심 먹고 좀 걷고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3시 4시 되거든요. 그게 루틴인데 오늘은 비도 오고, 그리고 아침에 저희 그 아파트에 목욕탕이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저는 원래 거기를 잘 안 가는데 제가 최근 들어 이제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셀프 세신이죠, 뭐. 네. 다리 종아리에 막 때도 좀 밀고 막 이러고 왔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월요일 날은 라방이 2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이러는데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얼른 원피스 하나 갈아입고 그냥 하자, 이래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지겨웠죠? 네. 프람 리드님이 구독이 안 돼요. 그러면 리드님, 프람 리드라는 이름 말고요, 다르게 인스타를 계정 하나 하세요. 그러면 가능해요. 네. 그게 인스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그 구독이 잘 안 되는 채널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다른 아이디로 인스타 계정을 만드세요. 그럼 바로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제가 패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댓글 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잠깐만 내려볼게요. 네. 거의 정말 귀하게 해야 돼요. 얘를 갖다가. 네, 패드가 또 사무실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투투스토리님이 주말에 라이브 감사하다고요. 네. 잠깐만요. 다른 계정도 안 된답니다. 아니에요, 돼요. 예. 한번 아이디 완전히 다르게 한번, 그러니까 새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럼 될 거예요. 인스타 계정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비 오는 날, 비 오는 토요일에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즘 방금 전에 제가 저 아는 지인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그분도 워킹맘이고 열혈맘이죠. 아들 둘 키우고 있고. 네. 사실 사회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강사로 만났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근데 거의 동료고 친구 겸 오랜 세월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예. 사실 그 여성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친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대번에 막 언니 동생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저는 저랑 혈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언니라고 못 불러요. 예. 저는 친화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약간 좀 가짜 같아요. 아니, 우리 친언니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언니 동생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 그것도 어렵고, 뭐 나이 차이가 동년배 혹은 뭐 5살 이래도 힘들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뭐 그건 더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분하고 그렇게 막 언니 동생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예. 그 대신에 뭐 무슨 다 직함들이 있으니까 무슨 대표라든가 무슨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 시라든가 이렇게 유지하는 분들은 많아요. 거의 B2B 마인드로 만나는 거죠. 비즈니스 마인드로.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또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서 그들에게 되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또 그들이 그러면 저는 그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되게 많이 알려줘요. 기술적인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도 알려주고. 네, 그럼 저는 또 제 그 오래된 경험들, 그리고 정말 저는 뭐 아주 정말 회계적인 것까지도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그런 신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전파해요. 그래서 굉장히 협업 관계가 잘 돼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서 인스타만 봐도 뭐 하는지 알잖아요. 통화는 안 해도. 근데 또 가끔 통화했을 때 이렇게 있는 거 봤다. 파이팅이다. 응원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를 어느 정도는 노출해야지 그 사람도 사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또 막 속없이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세상에 있는 비밀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건 아닌데, 여튼 어느 적정한 선에서는 너무 자기를 숨기고 가짜로 만들면 사실은 친구 관계는 어려워요. 왜냐면 다들 딱 보면 알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귈 때 특히 학부모는 B2B 마인드가 상당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 엄마 관계 특강이란 책에서도 이런 인간관계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또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변덕을 부리거나 뭔가 어떤 이유로 헤어질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저도 중년 때는, 젊을 때, 저는 뭐 중년은 아닌 거죠. 이제 60 넘으면 중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여튼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40대만 해도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인이 나일 거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예, 그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반성하게 되고, 자꾸 내 잘못을 찾아보려고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실제 따져본다면 그냥 그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걸 알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고, 또 한 번은 그쪽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약간 용인하거나 아니면 묵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난 라방 때 축소화 시키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사람과 헤어진다고 내 인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뭐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say goodbye를 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아이 첫애일 때 그리고 뭐 친정 식구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너무 멀리 있거나 여튼 외로운 상태에서 이웃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너무 좋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만났는가 할 정도로 막 흥분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확실히 을의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갑과 을이 정해지면 을이 결론적으로는 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다행히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사실 여자 나이 40에 인격적으로 완성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애를 잘 키우겠다는 욕심도 많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를 부딪혔을 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 그게 막 켜켜이 쌓이죠, 여러분들한테.
저도 많이 그런 걸 당해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이 고통을 당해봤고 해봤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헤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와의 이별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연이 끝났다. 그리고 설령 아주 명확한 그의 잘못이 있거나 내 잘못이 있어도 난 어쩔 수 없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저는 그것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대담해요. 그런데 자칫 이게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귀셔야 돼요. 사람도 사귀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얄팍한 거, 그 사람의 정말 치졸한 거 다 봐도 눈을 감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안 얽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 그것도 필요해요. 네. 정말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근데 너무 다행이야. 나는 인연이 요만큼까지만 있었어.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하고 진짜 계속 막 그거를 안 끊으려고 했다가 정말 너무너무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나쁜 사람을 피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나는 나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의 이별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사실 자식은, 부모는 나랑 피로 맺어진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는 내가 결심하고 선택한 소중한 인연이죠. 예,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끊어내기가. 그렇지만 뭐 이웃으로 만나거나 동창으로 만나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가 몇 명이 있나? 나 중학교 때 우리 반에 누구였는지 생각이나 나나? 고등학교 때 정말 우리 끝까지 가자라고 손가락 걸던 애들 지금까지 만나나? 대학교 친구들은 뭐 거의 안 만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우리가 SNS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더 자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너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참 그거로 상처를 많이 받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편지들만 남았어요. 나이 들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그 박세리 선수 이야기,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 이러면서 유명한 사람과 그의 부모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참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은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주거든요. 사실 그거는 아들 거죠. 온전하게. 근데 어떤 생각했었냐면, 그 전에 그 아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부모는 그거를 이제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선배의 입장에서 그거를 투자하는 방법까지 사실은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이 돈을 벌면 여기 한번 투자해보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볼까? 라는 생각을 우리끼리 꿈을 꿨던 거죠. 근데 정작 아들이 월급을 받고 나니까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되게 머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거를 해야 돼요? 라는 그런 반응. 뭐 아주 매너없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는 놀란 게 약간 부끄러웠어요. 내가 성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사회생활하면서 번 돈에 대해서 내가 약간의
그 돈을 가져갈 마음은 없었지만 그 돈에 관여할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 앞으로 네 재산은 네 거, 내 재산은 내 거라고 경제적으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약간 한 방 얻어 맞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마음을 바꿨어요. 딱 스위치를 딱 바꿨어요. 좋아. 너무 신나. 이제 나는 자식한테 유산이든 뭐 상속이든 증여든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분리한 거야.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여보, 우리는 이제 드디어 경제적으로 분리됐어, 여보. 걱정하지 마. 그 아이가 돈을 어떻게 벌던 어떻게 쓰던 이거는 우리 게 아니야. 딱.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후련한 마음이 사실 더 강했고요. 그리고 잘 키웠구나,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혼도 네 돈으로 해라. 네, 결혼도 네 돈으로 해라. 니네 애는 네가 키워라. 네. 저는 우리 아들이 만일에 결혼하고 딸이 만일 결혼해도 저는 뭐 조리원 비용 이런 거 전혀 안 대줄 거예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예. 예. 괜찮지 않아요? 예. 쇼크는 받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염색, 아니, 오늘 저 사우나 가서 머리 감고 린스하고 그래서 그렇지, 뭐, 요 정도 원래 색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에 뭐냐면, 부모가 자꾸 자식이 성인이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인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자꾸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돼요. 예. EK337님, 박세리나 손흥민처럼 경제적으로 부모님 후원한 거 저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다 여러분 다 후원한 거예요. 학비 되고, 네, 그 다음에 생활비 되고 다 뭐 후원한 거죠. 크기가 다를 뿐이죠. 예, 했거든요.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있어요. 요즘에 막 제가 며칠 전에 워커힐 호텔을 갔다 왔는데, 워커힐 호텔에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호텔에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일단 호텔 바깥에 그 사진이 쫙 그 갤러리처럼 만들어 놨고, 우리 남편이 막, 우리도 이제 거의 결혼을 앞둔 아이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막 꽃값만 해도 수천만 원일 것 같아요. 그럼 식사비는 뭐 더 하죠. 정말 몇 억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저런 결혼 안 한다. 난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자식한테 학비 대준 거를 끝이다. 그 아이가 직업을 가졌으니까 나는 끝이다. 정말. 내가 뭐 가끔 뭐 옷 한 벌 사줘서 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결혼식 아니에요. 조리원 아니에요. 유모차 아니에요. 전 안 할 거예요. 진짜. 물론 제가 또 10년 후에 내가 2024년도 그런 얘기 한 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앞날을 모르니까. 근데 내 마음은 그래요. 난 아니에요. 독립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면 독립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모의 돈이 아니라 부모의 조언도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 전 그거 거부했어요. 거부를 내가 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도 거부해요. 예,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둘 다 미혼이에요. 미혼이에요. 예. 여기는 좀 다르네. 25년 전 사법고시 칠 때 고시원비 대준 것밖에 없는 시부모님, 아직도 그 얘기로 사고를 낼 듯 하시며 그 아들은 가스라이팅 평생 당해서 부모님 봉양으로 우리 아들 교육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사법고시 시험 볼 때 고시원 비용만 내렸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법조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교육비보다 부모님 봉양비,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미국하고 한국이랑 같이 두 지역을 사는 분들이 이중잣대를 가져요. 결혼도 그래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내가 만약 미국에 있는 분하고 국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만약 내가 딸이고 그쪽이 이제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시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거는 한국식으로 해오라 그러고 어떤 거는 미국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혼수해와, 미국식으로 난 니네 애 안 봐줘,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죠. 이중잣대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효님 나쁜 며느리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원가족이라고 하죠. 친정 시댁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이에요. 저랑 남편, 우리 애들 4명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 걔네들이 우리가 더 원가족이 되잖아요. 전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편하고 둘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사는데 힘들다 그렇다면 이거는 남편하고 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래도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야, 뭐 충분히 돈을 많이 벌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고 다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하튼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시부모님인 거지.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어차피 도와줄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자. 왜 그 복은 또 다 내 자식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힘들게 또 우리 가정 경제까지 피해를 준다. 그거는 심각하게 의논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는 동생이 외동인데 호텔에서 결혼 후 2년 후 이혼을 했는데, 그땐 속이 많이 아프셨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결혼식 비용이 생각나서 속상한 마음 플러스 속 쓰렸겠다 싶어요. DNSWKS님은 남의 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네? 우리 남의 생각하지는 하지 마요. 우리는 뭐 남이 뭐 그러던 말던 뭐 그죠. 내가 만일에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니면 내가 뭐 시어머니 입장이야, 되게 비싸게 결혼했어. 그땐 좋았어. 근데 이혼했어.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사람이 뭐 사람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치? 근데 남의 얘기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건 그 사람 입장이잖아. 나는 남의 입장까지 내가 막 생각해서 할 정도 여유는 없어. 그냥 내가 당면한 문제, 내가 해당하는 문제가 난 더 중요해. 그렇지? 왜냐면 그거 피곤해. 뭐 남까지 뭘 걱정을 해.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는 어른이 없었는데 코칭 생각을 말씀해 주시 감사합니다. 네. 아들은 어차피 남의 남자라고 생각해야겠죠? 아니고,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미래는 뭘 걱정을 해. 뭘 걱정을 해. 샤론 코치님 복직기 보며 반성하고 우리 아들한테 복 가야지. 저도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있다. 점점 교육비는 나가고 답답했어요. 아니야, 가면 아니야. 착한 거야. 효님도 착한 거야. 착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부모가 고시원비만 냈더라도, 그때는 사실은 뭐 사법고시는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로스쿨처럼 뭐 학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그래도 이 우리 남편의 좋은 머리, 그 다음에 근면한 태도 같은 것들은 결국 유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한테 온 거지. 그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고, 그래도 시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우리 남편한테 줘서 아주 비용을 조금 들여서 그래도 법조인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시부모님한테까지 우리가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어. 어차피 보태야 되잖아. 그럼 마음 편해질 것 같아. 결혼식도 장례도 모두 가족마다 원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그 얘기 하더라고. 당신 생각은 알겠는데 만일에
사돈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해요. 근데 뭐 내가 만일에 딸 입장이야. 그러면 남편 쪽에서 만일에 한국이 요즘 결혼은 누구가 중심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합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쪽 집안에서 막 거창하게 한다 그래. 그러면 나는 그건 또 내가 포기해. 왜? 이 결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니까. 이 결혼의 주인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만일에 그 비용이 만일 2억, 3억 들었어. 난 그 돈은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그 돈은 안 내요. 예. 니네들이 내라. 내라. 손님이 유전자에서 물려받은 지능. 웃었어. 그 맞지 않아요? 예, 맞죠? 예.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죠? 최영도 원장님. 원래 그렇게 재밌어요. 네. HY님도 저도 시댁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코치님 말씀을 들으니 화가 덜 난다고 가슴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네. 시댁 어른께 화가 났거든요. 아들 등골 빠지는데 몰라준 것 같아서. 그래도 내 남편이 시댁에 돈을 주는 남편이 낫지. 시댁에 돈을 받으려고 비굴하게 가서 없는 말, 있는 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시댁이 잘 사는 것보다 내 남편이 잘 버는 게 더 좋은 거라고. 그리고 요즘은 나도 잘 버는 게 좋은 거야. 이번에 봐봐요. 최태원 회장 봐봐요. 예. 자기는 사랑을 찾아가겠대잖아. 그리고 내 돈 내가 쓰겠대잖아. 그런 사람 재벌만 그러지 않아요. 저희 주변에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남편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진짜로. 그러니까 자식이 막 다 성인이니까 아빠한테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겠다는데. 의외로 아직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법시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돈을 법시다. 지금부터 공부하자고요. 알았죠? 네. 저는 말을 많이 하면 늘 인후염이 잘 오는데 코치님 그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목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냐요? 저는 커피를 차가운 걸 안 먹어요. 는 안 먹어요. 저는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루에 한 잔 정도 먹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목을 쓰는 사람은요, 목에서 말하는 거랑 배에서 말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복식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노래를 배우시면 되게 좋아요. 실제로 만일에 강사시면요, 카렌권님이 만일에 강사시잖아요. 그러면 좀 노래를 좀 배우세요. 복식호흡을 해서 목소리를 쓰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마이크 쓰셔야 되고 목을 항상 따뜻하게, 그래서 항상 스카프를 저는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도라지를 먹으라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링거 맞아요. 어제도 맞았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명인에서 8개의 권역 설명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끝나고 저희가 뒤풀이까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뻗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진짜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눈에 실핏줄이 터지거나 방광염이 오거나 허리 디스크가 아프거나 이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집에 가야 돼요. 모든 거 스톱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지지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링거 받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빨리 체크해야 돼요. 약간 호들갑을 떨 정도로 그래야지 큰 병이 안 걸려요. 잔병을 빨리빨리 체크하시는 게 더 맞아요. 네. 돈을 벌면 통장을 합쳐야 하나? 남편 돈을 내 거로 하는 건 맞지만 내 돈을 남편한테 주는 건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합치지 마세요. 저는 만일에 우리 딸이 만일에
시집을 가게 돼, 집을 사게 돼, 저는 공동명의 하라고 안 할 거야. 네 돈이면 네 이름으로 명의를 하라고 할 거예요. 저는 부부간에도 명의를 기여도 없이 합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합치지 마세요. 본인 돈 본인. 그리고 부부간에도 증여는 6억이에요. 잘못하면 증여세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세법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사랑.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후에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제 친구들은 이제 다 이제 거의 정년퇴직 했거든요. 정년퇴직하고 연금으로 사는 친구도 있고, 또 심심하다고 아주 정말 뭐 한 100만원, 막 150만원 정도 벌겠다고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 직장을 오래 다닌 친구들은 지겨워서 그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전문직이라도 안 해요. 근데 막 엔잡러 막 이것저것 한 친구들은 그래도 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예, 제가 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차피 연금을 받으면 또 다른 수익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또 일부러 안 하기도 해요. 돈 벌면 신랑이 요구할 텐데 왜 내가 버는데 신랑이 돈을 달라 그래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달라 그러죠? 저는 돈을 벌면 신랑이 생활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못 벌건데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예. 돈을 벌고 뭐 생활비를 위해서 뭐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돈을 번다고 신랑이 생활비 안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예. 모자 색상 예쁘죠? 얘는 프라다예요. 프라다 모자고, 네, 요거는 아주 연한 핑크색, 연한 핑크색. 생각보다 예쁘죠, 색깔이. 막 쓰기 좀 편한데 조금 더워요, 여름에는. 그래서 약간 그 망사 같은 게 좀 나온 것 같기도 하는데 나중에 외국 나갈 때 한번 보려고요. 예.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모자 너무 많이 산다고 좀 싫어하긴 하는데 제가 뭐 예, 그 정도 소비 뭐 하면 어떻습니까? 네. 배째라로 삽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것도 당당하게. 저도 뭐 제가 보러 제가 사는데요, 뭐 이런 느낌. 근데 많이 삽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동안 외벌이로 벌었으니 이제 와이프가 돈 벌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돈을 관리하고 그 돈으로 재테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 가사 노동을 하면서 버는 돈들은 사실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애들 어릴 때 도우미 아줌마 써봐요. 요즘 보통 350 정도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외벌이였다면 다 번 거잖아요. 다 번 거. 그거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업맘도요,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고요. 만일에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뭐 남편만큼 못 벌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돈은 내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정말 저축하셔야 돼요. 오늘 엄마가 공부한 이유, 오늘 엄마가 공부한 이후에 이런 관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저도 커리어 우먼이었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바로 경력단절이 된 편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50 넘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때 그 돈은 저는 피 같은 돈이라 생각해서 진짜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 돈 못 쓴다. 나 이거 진짜 영혼을 갈아 넣은 돈이다. 그리고 정말 차곡차곡 모았어요. 차곡차곡. 그러고 나서 우리 식구들, 나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딱 유럽 여행을 쌌어요. 크게. 그리고 두 번째 한 거는 제 사무실을 샀어요. 예. 오피스텔이지만. 예. 그러고 나서 저는 절대,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체인지 돼요. 남편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기는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알뜰하게 모으셔야 돼요. 피 같은 돈이다. 절대로 알뜰하게 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년퇴직까지 벌었으니 그 이후 노후 대비는 저보고 벌은, 이거는 남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자신이 없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년퇴직한 남자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0세, 45세부터 한 5년 정도 준비해서 50 넘어서는 부인이 돈을 버는 게 더 맞아요.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남편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내가 저 사람이 버는 것만을 목을 보고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버셔야 돼요. 뭐든지 간에. 저는 그 얘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처럼 당신이 벌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돈을 뭐 굴리거나 늘려야죠. 그러니까 노동소득, 우리가 몸을 해서 노동으로 번 돈과 자본으로 버는 돈은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여자들이 근로소득은 없어도 그거를 굴려서 자본소득화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재테크예요. 그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메이크머니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거를 고민해봐라. 아시겠죠? 네. 체리마루님이 정말 다시 한번 각성해요. 부드럽게 뼈 때려주시는 코치님. 제가 뼈를 때렸나요? 뭔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뼈 때렸나요? 모으고 싶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 하라고 할 때 적당한 멘트를 생각해야겠어. 잊지 않을게. 팁 줄게요. EK님, 내가 돈을 벌어요. 남편이 그걸 생활비 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이 돈은 우리 가족의 자본금이야. 앞으로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거야. 그러려면 자본금이 필요해. 이 돈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그냥 기존대로 살자. 우리가 수익이 는다고 그거를 지출 늘리지 말자.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이 돈은 자본금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오케이, 나는 셔터맨이 될 거야 이럴 거예요. 남자들의 꿈은 셔터맨이에요. 셔터맨. 이거는 자본금이야 라고 하세요. 그리고 통장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쓰세요. 본인 이름 쓰고. 그래서 그거를 알뜰하게 모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재료비든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들, 그 다음에 뭐 소모품비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저는 사실은 여자가 버는 돈은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줄일 수 있는 거는 인건비는 내가 하면 돼요. 그럼 난 다 배워야 돼요. SNS도 배우고 홍보하는 것도, 왜냐면 내가 광고회사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그 전문성도 길러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 아니면 내가 그냥 집에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임대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약간 조금 찌질해 보이지만 돈이 안 드는 걸 해야 돼요. 고정 비용이 안 드는 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폼 잡고 막 크게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남편 회사에서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밤에 저녁에 제 상담센터에 그때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 소신이 임대료를 받을지언정 나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 난 임차인은 안 되겠다. 그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예.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걸 다 했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대표로서 할 일, 그 다음에 직원으로 할 일, 홍보팀으로 할 일, 저거 다 했어요. 네. 그래서 고정비용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돈이 온전하게 돼. 그것도 세금 내면 다 나갑니다. 세금 비중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고민해라. 그래서 제가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배워라.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그 책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게 다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샤론 코치 책이에요.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 제가 라방을 켰을 때 비 오는 토요일 힐링 라방 이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이야기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이
뭐 시댁과의 갈등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그냥 우리가 또 돈을 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참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얘기는 너무너무 많죠. 근데 저는 여지껏 그렇게 많은 라방을 해도 한 번도 내가 멋있게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내가 가진 경험을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래서 나랑 결이 맞는 분은 따라하면 되고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할 것이고 결이 안 맞는 분은 안 들어야지.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한테 비유를 맞추고 싶진 않아요. 결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끼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편안하게 하자. 이게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애 낳기 전에는 그렇게 일하기 싫더니 경력 단절을 보내고 일하니 이제 너무 좋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귀함을 몰라요. 잃었을 때 알아요. 우리는 그 귀함이. 그래서 다시 기회가 오잖아요. 그게 그 전에 조건보다 낮아도 훨씬 더 행복합니다. 소중해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경력 단절 이후에 여성들이 일을 훨씬 잘하는데 사회에서 안 뽑으려고 하네요. 저는 애를 낳아라 이 얘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애를 키울 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애를 낳고 나서 경력이 다시 이어질 때 나라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애를 낳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경제적인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다 바닥에 떨어지는 걸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왜 그거를 정부에서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경단녀들이 훨씬 복귀하기 좋게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쓰고 눈치 안 보고 돌아와서 내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거 모르는 게. 당당하게 배불러서 일하고 당당하게 휴직하고 당당하게 돌아와서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게 순환이 되고 하죠. 렌하우스님이 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요즘 학원 하고 싶어요. 시작 비용이 좀 들어갈 텐데 매번 고민이에요. 학원은 시작 비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기본으로 몇 천은 있겠지만 학원이라는 사업 자체가 돈을 먼저 받는 사업입니다. 학원비를 먼저 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업은요. 물건을 만들고 내 돈으로 만들고 팔아서 돈이 들어오죠? 학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을 누구나 다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사와 강사는 달라요. 그렇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본인의 브랜드를 키우셔야 돼요. 렌하우스라는 이 아이디부터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학원 하고 싶어. 내가 티처잖아요. 그러면요. 강사잖아요. 내가 어떤 과목을 하는지 이런지 무슨 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SNS에서 유명해졌어요. 렌쌤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의 전공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재능기부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안다. 이거 도움돼. 막 정보를 주세요. 그랬을 때 학원 오픈했을 때 야 렌쌤이 학원 오픈했어. 우리 거기 가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단계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고민이 돈이에요? 아니요. 본인의 팬덤이에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레나우스님 순서가 뭔지 아셔야 돼요. 학원은 성금 받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코치님 평소 하시는 말씀이 저희 친정엄마랑 너무 비슷한데요. 왜 엄마 말씀은 잔소리 같고 코치님 말씀은 조언 같죠? 혈연으로 이어지는 거는 다 잔소리처럼 들려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내가 하는 말, 엄마로서 하는 말은 안 들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하거나 컨설턴트 하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객관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본질을 흘릴 수 있어요. 딱 본질만 말해야 돼요. 본질만. EMK님이 정말 들을 때마다 경험과 성찰에서 나오는 최고의 조언. 코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의욕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코치님 SNS를 블로그도 인스타도 둘 다 필요하겠죠? 하나를 먼저 하세요.
하나를 하다 보면 멀티 유즈가 되는 거예요. one source multi use. 그렇죠? OSMU 아시죠? 내가 먼저 가볍게 인스타를 해요. 그럼 인스타 하다가 자꾸 텍스트가 길어져요. 그러면 스레드를 하게 돼요. 그렇죠? 또 그 내용이 좀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블로그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쌓여요. 그럼 뭐가 돼요? 유튜브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쇼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꾸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자꾸. 아시겠죠? CATVET님이 경단이 5년 차고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겁이 났는데 코치님이 40대 해외에서 공부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아이도 초고학년 되니 다시 도전해 보려고. 너무 좋은데요? 네. 조금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어야겠네요. 저는 근데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학위를 따라 그래요. 학위를 따라. 네. 여러분이 특히 막 어디 가서 자격증 돈 내고 수업 듣고 자격증 받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진짜 자격증을 파는 회사만 돈 벌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믿어요? 자격증 하나 땄다고 뭐가 돼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오히려 학위를 따세요. 학사가 더 나아요. 그거는 내가 이력서에 쓸 수 있어요. 허접한 자격증 이력서에 10개 써봐요. 없어 보여요. 전문성도 없어 보여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오히려 그거보다 내가 학위를 따고, 특히 전공이 아닌 사람은 전공을 좀 하고, 어떤 방법이라든 뭐 사이버대도 괜찮고 방통대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요즘은 자기 개인 시대니까 개인 브랜드를 자꾸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걸 연구해 보세요.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근데 정년도 없고요.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돼요. 아시겠죠? 물론 취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건 따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막 이것저것 무슨 독서, 지도사, 방과 그 뭐합니까 그런 거 따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그 회사에서 돈도 나눠야 돼. 소개한 사람이 또 나눠야 돼. 뭐 얼마 됩니까? 그거. 그쵸? 방통대를 간다는 얘기는 그 교육과정 학사과정을 그 컨텐츠를 본다는 얘기고, 교육대학원을 간다는 얘기는 내가 전공이 아닌데 약간 학력 세탁을 하거나 특히 연대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하기 나름. 캘리그라피가 관심 있다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학사가 있을까? 캘리그라피는 이제 AI가 다 하지 않을까요? 네. AI가 다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돈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취미란 몰라도 이거 우리가 메이크머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취미가 아니에요. 캘리그라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AI로 다 하는데요. 저 미리 캠퍼스를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툴은 이제 거의 다 앱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0,000원 미만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서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 그런데요. 수의사라 다시 일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하셔야죠. 유학도 좋고요. 네, 유학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인데,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그게 돈이 되는 일이 참 좋은데, 엄마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이 돈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뜨개질 뭐 이런 거, 요즘에 또 여러분 한참에 그 프라다 가방 짜는 거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 돈 됩니까? 뭐 자기가 실 사서
선물까지는 하겠죠? 그렇죠? 예. 그 누가 돈 주고 살진 않지 않아요? 예. 한때 막 그런 거 많이 유행했죠? 그런 거는 실패하는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음. 음. 이걸 내가 누가 살 건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걸 누가 살까? 누가 살까? 그쵸? 예. 예. 그쵸? 당신이라면 이거 살까요? 이런 느낌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예. 사실 상담은 그래요. 저는 이제 입시 상담, 뭐 기질 상담, 입시에 관련된 상담이니까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료를 내고 오는 거지. 뭐 힐링 상담 이런 거는 그냥 나라에서 하는 센터 가죠. 개인한테 고액을 들여서 나누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예. 김혜수님 들어오셨네요. 코치님 말씀이 좋아서 댓글을 못 달고 듣고 있었어요. 요즘에 릴스 되게 잘 만들고, 김혜수님 막 얼굴 점점 예뻐지게 막 화면에 막 나오던데요.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있는데, 예. 요즘 틱톡이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거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예 못하게 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릴스가 대박이 났고 유튜브가 쇼츠로 따라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인데 이제 네이버까지 클립이라 그래서 따라하고 있죠. 제가 우리 샤플 아너스들한테는 얘기했죠. 이렇게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 근데 김혜수님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에이미 하랑님이 맞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네. 교육은 입시랑 연결이 되어야 돈이 되는 듯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뭐 힐링 상담한다고 돈 됩니까? 힐링 상담은 구민회관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무료로. 그것도 안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에서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원하는가? 당신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그게 뭐 사업이죠, 뭐. 나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어찌 그리 흐름을 잘 따라가세요? 연구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뉴스도 많이 보고 흐름을 알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 보면 되게 인기 있는 그 강사인데 쓰는 그 워딩이 너무 비문인 거야. 비문. 네, 글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쓰는데 듣는 사람도 그게 비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마치 그게 큰 무슨 대신하는 뜻의 표현인지 쓰는 걸 보고 보기도 싫더라고 저는 그런 거. 너무 천박한 거지.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여러분들 하지 마요. 그런 거 배우지 마요. 글은 글처럼 써야 돼요. 말은 말처럼 해야 되고 비문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구독자도 많고 뭐 조회수도 많은데 그런 싼마이들이 있는 게 저는 좀 짜증나요. 특히 부모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김혜수님 감사해요. 코치님 동기부여 다시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지런히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배울 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 덕에 제가 많이 배워요. 저희 아들이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로보틱스 하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신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자식한테 많이 배우겠어요. 통화할 때 어떨 때 해봐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세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 그 리드는 누가 한다.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애들을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이 45세에 멀리 내다보고 코딩을 배우려고 한다고요. 코딩은요, 뭘 코딩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딩은 컴퓨터 언어거든요. 그럼 내가 코드를 짠다고 해요, 보통요. 예. 그러려면 사실은
그런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공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코딩은 다 수학이에요. 예. 이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코딩 프로그램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저의 입장인지 메이커의 입장인지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이거는 기술이에요. 코딩이라는 게 기술. 내가 코딩을 배워서 뭐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서 나 이제 코딩 배워서 나 개발자가 될 거야. 안 돼요. 이미 이거는. 왜? 그러기엔 너무 벽이 높아요. 지금 미국의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뭐를 잘해? 뭘 관심이 있어? 근데 그거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어떤 게 돈이 되더라. 그거를 연구해 보실래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코딩을 배워서 뭐 할지가 중요하지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40 넘어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배움이요. 40이 넘었어요. 무엇인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떨리는 일. 해도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는 일. 1단계고요. 근데 이 일이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고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지갑을 열어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난 전문적이 돼야 돼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뭐래? 나를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창직이에요. 직업을 내가 만들고 앤드 홍보까지 하셔야 돼요. 저 41살에 유학 간 사람이에요. 41살에. 40 넘어 무언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세요. 구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들분의 진로 결정은 언제 어떤 계기로 결정하실까요? 아들이 지금 LG 엔솔이요. 엔솔 그 배터리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연수원을 들어갔을 거 아니야. 대기업이 연수원을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친구나 선배 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노는 물도 되게 중요한 거야. 풀이라고 하죠. 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 선배가 연수원에 있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연수원에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충고를 했대요. 너가 국제학부니까 문과잖아요. 미국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내면 공학을 해야 돼요. 공학. 그러니까 학위가 공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조건입니다. 방통대에 메카트로닉스라고 있어요. 그거는 일반 방통대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비싸요. 네, 비싸요. 프리미엄 칼리지예요. 거기를 들어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등록을 해서 거기를 다녔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진짜 열심히. 그러다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학교가 컴퓨터 사이언스는 카네기 멜론이에요. CMU라고 합니다. 피츠버그에 있어요. CMU의 로보틱스라고 석사과정이거든요.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아무도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데입니다. 하버드 저 아래예요. CMU보다. 예, 거기 붙었어요. 그리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보통 친구들 중에서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애도 하고 뭐 명품 사고 뭐 리조트 가서 놀고 막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인 문화인데 저희 아이들은 다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다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거기 가서 2년 로보틱스 석사를 하고 예로 지금은 샌프란 산호제에 있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서 R&D 연구원이죠.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가장 탑에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요즘 뭐 챗 GPT 이런 것보다 훨씬 상위 개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미숙한 엄마는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엄마들 위해서 열창은 노래 부르는 거죠. 네, 열정적으로 강의한다는 뜻이겠죠. 고마워요. 네. 독서 모임을 한다. 전 한 번도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여지껏 살면서. 근데 또 우리 딸은 또 독서 모임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독서라는 건 내가 필요해서 책을 읽는 건데 그게 막 모임까지 할 정도인가?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프리랜서 기질이 좀 강하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뭐 누가 리더하는지 또 어떤 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독서 모임을 하는 책들이 대부분 다 빤한 책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쓰지 않은 책들, 그런 책들, 막 짜집기한 책들이 주로 막 독서 모임 그 리스트에 올라오던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책방에 가서 저는 제가 고르는 건 되게 일본 책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진짜 수십 년 전문가들이 쓴 그런 책들. 그지. 저는 매대에 베스트셀러 책은 안 골라요. 그건 다 홍보거든요. 그건 출판사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매대를 구입해서 파는 거예요. 매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매장. 그런 책?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굳이 책만 읽는다 깨달음이 올까요? 안 오지 않을까요? 그냥 킬링 타임 아니야? 킬링? 예, 시간 없애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모임을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 책은 내가 골라서 내가 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책도 완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손흥정 씨 책도 우리 훈서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저는 읽다 말았어요. 이 책 읽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예. 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한테 관계가 별로 없는 책이라고 느껴졌어요. 유명한 책이라 어떤 분은 막 이 책을 감동받았는데 무슨 감동을 받아요? 그 책 읽어서? 난 잘 모르겠던데요. 예.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책방에 가서 다 서고에 있는 거 다 골라서 나한테 필요한 책만 읽습니다. 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도 카피하게 돼요. 필사? 저는 비추예요. 내가 어법이라든가 문법이 정확하고 고급한 걸 구사할 수 있으면 뭐하러 남의 걸 갖다 따랐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또 그런 세상이에요. 다소 서툴어도 다소 촌스러워도 진정성인 너의 의견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에서는. 말을 멋있게 번듯하게 남의 말 따라하기 그거 매력 없어요. 그런 세상은 아니다. 요즘에 그 쇼폼이나 뭐 유튜버 이런 거 보면 유명한 개그맨들, 유명한 배우들보다 오히려 무명인 친구들이 훨씬 더 기발하게 잘하는 거 보셨죠? 예. 좀 그런 세상이 온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물론 요즘 유튜버들 중에서 저 아는 유튜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그만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짐 빠지게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되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일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위기를 견딜 수 있고 견디는 사만 살아남는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하다. 아니 우리 집엔 항상 텔레비가 있어요. 저 이제 텔레비 많아요. 제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딸 방에도 있고 저는 각 방에 TV가 다 있습니다. 저는 TV를 없애지 않아요. 물론 저는 TV를 잘 안 봐요. 별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딸은 매일 봐요. 예, 노트북하고 거기를 모니터거든요. 연결해서 엄청 봅니다. 특목고 대비 면접 코칭해주는 그런 수업이 꼭 필요할 거요. 애가 잘하면 필요 없죠. 근데 수험생의 입장과 면접관의 입장까지 알면 할 필요 없죠. 예. 근데 필요하면 해야죠. 예. 그걸 안 하고 나는 사교육은 싫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마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까라 물어보지 말고 CGS님 내 아이가 부족한 게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엄마가 해줬으면 해주고 엄마가 못해 얼른 전문가 찾아야죠. 필요하다 안 하다가 뭐가 중요해요? 뭐 판사도 아니고 법으로 제정할 것도 아닌데 그쵸? OX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게 필요한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교육이 뭐예요? 어떤 게 미디어 너무 넓은 광의의 표현이라서 예, 그쵸? 다른 거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막 남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저는 어떤 거에 대해 자기가 막 의견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학부모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학부모는 특히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아이 그때 뭐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열심히 해야 되고 기말은 기말 열심히 해 수양해야지 어디 가서 뭐 이 세상이 어떻다 오지랖 할 필요 없어요. 네 새끼나 잘 키워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재테크하고 네 새끼 잘 키우고 입시 잘해라.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거 아니다. 힐링님이 고민하는 내용이 다 해결되었나요? 아이고 잘 됐군요. 잘 됐군요. 예. 사교육도 긴가민가 이러지 말고요. 어차피 내가 학원을 다녀요. 성적이 안 올라요. 원장하고 상담하세요. 근데 뭔가 원장이 비전을 제시 못해요. 끊으세요. 거기는 그냥 돈만 받는 데예요. 근데 가봤어요. 얘가 뭐 숙제를 안 해온다든가 아니면 그 전 단원을 못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줘요. 믿고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관심이 있는 학원인가 학원비만 받는 학원인가 원장이 정신이 없는 건가 많잖아요. 그쵸? 진심인 데를 다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라. 선생님 맡아주세요. 누가 맡아요? 여러분 체크하셔야죠. 그건 아니죠. 알겠죠? 가기 전에요. 가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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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가 아이들 영상이에요? 그럼 정확히 얘기해야죠.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아이들이 뭐 유튜브를 많이 해요. 미디어는 그게 영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질문도 정확히 하는 연습을 하자. 애니메이션 많이 봤어요. 전 아이랑 같이 어릴 때. 예. 영어는 저는 디즈니로 많이 했거든요. 물론 시간은 정해서 했죠. 시간은 정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보면 안 되죠. 하루에 어떻게 비디오를 TV를 갖다가 몇 시간을 봅니까? 눈 버리고 전자파로 머리 나빠지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 때 저는 식당에서 아이들 그거 탭 보여주는 엄마들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쁜 거예요, 애한테. 너무 많은 자극이잖아요. 너무 많은 자극. 우리가 동굴에 있다가 만일에 구출을 했을 때 여러분 뭐합니까? 제일 먼저 눈을 가려줘요. 너무 과한 빛에 눈을 멀게 해요. 우리 애들이 보는 영상이 그런 겁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그쵸? 그거를 자기 밥 한 끼 편하게 먹겠다고? 아니죠. 남편과 번갈아 먹든가 아니면 아예 저는 외출 안 하기도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딱 맡겨놓고 나오든가. 예, 그쵸? 그건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된다.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흥분해서 하네요. 어머, 오늘 너무 많이 했는데요.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까 4시 반에 했죠. 예, 1시간 했군요. 거진이 1시간 이상 안 봤는데 요즘 시간이 조금씩 늘어 여쭤봤어요. 딱 1시간만 보게 해요.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막 끊어 이런 게 아니라 단어를 정해주시면 돼요. 엄마가 미리 봐요. 여기까지 하면 한 챕터가 끝나겠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면 돼. 만일에 뭐 2시간짜리면 요거 반씩 보자 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얘한테 막 하지 마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다 아이랑 의논하고 엄마는 조금 더 정교해야 돼. 엄마는 약간 기획자처럼 해야 돼. 제가 이번에 MI 고위 컨설팅 할 때 저는 약간 PD처럼 진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자. 플랜 다 짜고 했단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다. 아시겠죠? 어떻게 오늘 재밌었습니까, 여러분들? 목 아프시겠다. 흥분해서 그래요. 제가 굉장히 우아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흥분이 되는 거야. 이것도 고쳐야죠.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서 이렇게 흥분하면 됩니까? 응? 자, 오늘 하고 월요일날 라방 2개 해요. 월요일날 우리 회장 언니 이치현 대표님 모시고요. 2시에는 우리 꿀팁 드릴 거예요. 캐나다 영어 캠프에 쓰는 교재를 제가 좀 사왔거든요. 예,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캠프 못 가는 사람도 이 정도 교재 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자. 오늘 좋았죠?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마워요.